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원래 MBC와 KBS 1TV 이 두 가지의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재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MBC 자체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통위의 제어가가 없다면은 불법적인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연말에 올해 말에 이제 제어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MBC는 뭐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MBC랑 KBS 1에 대해 가지고 제어가를 하려면은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애당초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두 명이 의결을 했으니까 불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방통위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거든요. 두 명일 때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켜놨는데 한 명일 때 김태규 권한대행 혼자서 의결하는 거 그거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어야 되겠죠. 물론 MBC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뇌를 갖다가 바꿔 끼고 난 뒤에 두 명일 때 불법이라고 했다가 한 명이라도 가능하다. MBC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연말까지 최소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 결정이 나와줘야 기각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와줘야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지는이 아니라 MBC를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벌써 뭐 12월 말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변론을 1월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올해까지는 결정이 안 된다라는 소리인데 김태규 위원장 혼자서 권한대행 혼자서 MBC를 제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도대체 MBC랑 KBS 1TV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정말 글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헌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탄핵 심판이 되려면은 헌재 구성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7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는 그래서 7명 정족수를 못 채웠다라고 한다면 심리나 변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케이스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법 21조 뭐 1항이었나 그거 그 정족수 7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인데 그 조항을 무력화시키기로 했고 그 조항 자체가 무력화가 됐으니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한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항이 무력화가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도 똑같이 7명이 아니라 6명일지라도 가능하다. 이런 지금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 헌법 조항 헌재 조항 자체가 무력화가 된 것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거를 다시 취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 소원을 냈다. 근데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그 조항이 무력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헌법 소원을 냈던 당사자가 그거를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애당초 조항이 무력화가 됐던 것도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6인 체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거에 대한 최종 변론이 원래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이다 보니까 그 최종 변론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심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헌재가 뭐라고 했냐?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추천했던 세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23일과 24일에 열리다 보니까 이 이후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미루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두 가지에서 말이 안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급합니다. 시간이.
방통위 자체가 1년 가까이나 마비가 되어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늦춘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MBC랑 KBS 1TV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지금 재허가 자체가 연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내년으로 그렇게 최종 변론을 늦추게 된다면은 한 명일 때 어떻게 이거를 재허가를 할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MBC랑 KBS 1TV는 불법적인 상태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언론들도 전혀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애당초 헌재가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 6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진수 위원장이 냈던 가처분 신청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6인 체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논리 자체가 6인 체제일 때도 헌법에 대한 그 입각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하는 겁니까? 3명에 대한 재판관이 아직까지 임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6인밖에 안 되고 9인이 안 돼 있으니까 3명까지 다 임명이 되고 난 뒤로 그 뒤로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준수 위원장의 케이스와 똑같이 늦춰야죠. 그래야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헌법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인 거죠. 그렇죠? 그럼 헌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6인 체제로 가능해 라고 한다면 이진수도 가능하고 윤석열도 가능해 이렇게 되든지 6인으로 불가능해 그러면 이진수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헌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6인 체제인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은 가능하지만 이진수 탄핵은 불가능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지금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가 이런 식의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냈던 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취하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3조 1항 요게 이제 헌법재판관이 최소 7명 가까이가 있어야 심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변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심리 자체가 가능하다. 심판이 아니라 심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23조 1항인데 이준석 위원장이 자기에 대한 케이스로 이게 지금 방통위가 1년 가까이나 무력화가 돼 있는데 언제 도대체 3명이 임명되는 걸 기다리고 있냐. 6인 체제라고 할지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헌법 소원을 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받아들여서 23조 1항이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 무력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 소원 자체를 취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없이 아직까지는 헌법 소원이 있었던 것이지 위헌 심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와 관련된 케이스에 대한 가처분을 한 게 이제 헌법 소원이 되는 것이고 위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23조 1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삭제를 시키는 것이고 헌법 소원은 21조 1항을 무력화를 일시적으로 무력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가처분까지만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인데 취하를 하게 된다면은 위헌 심판까지 못 가는 거죠. 취하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위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까지 했으니까 이 심판 자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6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효력까지도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것이고 7인 이상이 있어야지만 심리랑 그다음에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원래 23조 1항의 헌재법이 다시 효력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준석 위원장이 취하를 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졌으니까 7인이 최소한 돼야 그래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진석 위원장 측의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헌법의 취지에 맞지
맞지가 않고 헌법재판의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식의 논란이나 이런 논리가 구성이 되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봅니다. 왜? 모두 원인이 그냥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헌재에 있는 겁니다. 헌재가 그냥 애당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불가능하다라고 헌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입장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위헌 심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 소원을 냈던 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 것이지 23조 1항 자체에 대해 가지고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 소원을 낸 거를 가지고 이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6인으로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냈던 거, 그거 자체가 헌재의 오류였던 것이고, 그 오류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진숙 위원장이 취하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도 중단이 되고 7인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속해가지고 복잡한 논리를 누가 지금 원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원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헌재는 당당하게 입장을 내기 바랍니다. 6인으로는 불가능하다. 심리나 변론 불가능하다. 그게 헌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을 어길 수가 없다. 우리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심리 변론도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